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기술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12거래일 연속 팔면서 코스피는 1850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는데요. 장중 회복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장중 기관이 매수폭을 늘려주면서 오늘 개인과 쌍끌이 매수에 저가 매수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6% 이상 급락했었던 삼성전자는 장중 역시 상승 반전 시도를 했었지만 마이너스권에서 끝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훨씬 더 컸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의 IT주는 여전히 어제 급락분을 감안했을 때 크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종가까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추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시장의 분석에 오늘 지수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의 급락세를 멈추고 7거래일 만에 소폭 올라와준 코스피 지수가 오늘만큼은 시장에 힘이 되어준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842선으로 상승 출발한 후에 오전 한때 1833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재차 반등에 성공하고 오후장 185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마감 가까이 외국인이 시장에서 돌아섰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의 흐름은 유지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26% 상승한 184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2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지만 오늘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지켰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오늘 1,5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개인 역시 1,07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470선 탈환을 재차 시도를 했는데요. 수급상으로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8% 상승한 46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13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ECB의 그리스 4개 은행 유동성 공급 중단 소식에도 당국의 경계심과 또 기술적 조정 기대가 우위를 보이면서 레벨을 낮췄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80전 하락한 1162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재차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12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역시 1.07%, 현대모비스도 1%대로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조선주 오늘 현대중공업이 선전을 했는데요. 3.59% 상승하면서 26만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삼성생명이 1.24% 하락했습니다. 95,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LG화학과 SK하이닉스도 선전을 한 모습입니다. LG화학이 5.6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6% 넘게 급등하면서 24,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3.14% 상승하면서 23,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22% 상승하면서 43,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도 4% 넘게 뛰어 올랐고요. CJ ENM이 1.17% 오른 반면에 오늘 다음은 3.06% 하락하면서 1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SFA도 3.91% 상승했고요. 오늘 위메이드가 1.36% 그리고 포스코 ICT도 강보합권에서 6,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한국가스공사의 호재 소식에 전기가스업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화학주도 오랜만에 상승폭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IT주의 종가 살펴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12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4,500원에 그리고 삼성 SDI는 2.59% 상승하면서 15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66,6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은 오늘 선전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설주가 수주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4.67% 뛰어 올랐고요. GS건설도 4.63% 오르면서 76,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3.45%, 대림산업도 1.84% 상승했는데요. 오늘 대우건설이 막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8,7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정유화학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6% 넘게 오르면서 14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OE도 4%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LG화학이 5.62%, 그리고 KP케미칼도 4.76% 오르면서 1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STX와 STX그룹의 특수 목적 회사 설립과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STX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TX와 STX조선해양 모두 11%대로 밀려났고요. STX 페노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4,40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STX 메탈도 14.3%, 그리고 STX 엔진도 12.5% 하락하면서 11,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비아그라의 물품 특허가 오늘 17일 만료되면서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이 오늘 4.41% 오르면서 2,130원에, 동성제약도 5%대로 올랐고요. 사마제약이 3.06%, 그리고 근화제약도 4.04% 오르면서 1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차이나킹이 대규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차이나킹은 10% 넘게 밀려나면서 2,0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한국가스공사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대형 가스전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6.37% 오르면서 45,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엿새 만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4% 상승하면서 23,0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종가는 7일 만에 반등해 1,845, 코스닥은 5일 만에 반등해 468선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둘러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스 퇴출 가능성 부각됐는데 주식 팔아야 할 때인지, 두 번째 출렁이는 증시 추가 하락이 더 올까요? 세 번째 하반기에는 미국 Q3, 3차 양적 완화 실행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IT 파는 외국인 따라 우리도 함께 IT주를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스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볼게요. 읽으면 OX판 잡아서 의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퇴출 가능성 부각됐는데 주식 팔아야 할 때다? 자, 그리스 우려 때문에 주식 팔아야 된다. 그렇진 않다. 자, 김주선 대리님이 약간 더 긍정적인 뷰이신데, 일단 퇴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증권가에서 뭐 어떤 시황에 대해서 의견이 또 갈리는 경우도 많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리스가 뭐 퇴출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잔류는 어떤 식으로든 원하더라고요. 예. 긴축은 하기 싫은데. 예, 잔류는 네.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저번 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독일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저는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요즘에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입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입을 보면은 약간 좀 예전의 자세에서 좀 변화하는 부분이 감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도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뭐 재협상을 절대 불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뭐 협상 여지를 좀 남겨두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네. 지방선거 참패한 이후로 조금 유해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예. 선거를 지고 나서 또 프랑스나 이런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던 국가들에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좀 바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그리스의 퇴출을 독일이 저는 일단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했지만은 이 스탠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리스 퇴출이라는 게 뭐 말이 쉽지만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 빼면은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정말 작은 불씨거든요. 지금 작은 불씨인데 나중에 큰 불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이제 파산하거나 했을 경우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의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리스가 단기적으로는 퇴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연정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는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어제 그렇게 패닉 셀링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1800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바로 주식을 던져야 된다. 특히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주식을 던지기 위한 반등이라는 이제 뷰도 있거든요. 사실 네. 오늘 반등에는 주식을 던져야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은 그 낙폭은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스 걱정을 크게 안 하셨고, 기다리면은 지금 마이너스 난 주식들도 조금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 유로존 탈퇴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일단은 재총선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실히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리자당이 이제 제1당으로 부상되면은 거의 퇴출순으로 가는 거라고 하던데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총선 결과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은요. 네. 그리스 국민들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총선 결과는 이게 지금 긴축을 싫어하는 당을 좀 뽑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뱅크런을 좀 실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그리고 독일로 지금 이민도 많이 가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산업을 보시면 해운업이라든지 관광 그거 말고는 지금 상당히 뭐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여기서 퇴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리스 지금 뭐 퇴출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현재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매도하시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5일선까지만의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860포인트 정도 구간까지의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반등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상당히 조금 미미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리스가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조금만 더 반등폭이 크면은 그때는 조금 네. 현금화하는 쪽으로. 네, 그렇죠. 일단 네. 현금화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뭐 저가면서 해준다 그래갖고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를 보실 때는 지금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올 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그것이 손절매랄지라도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준 자체가 내가 매수하신 값,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값이 주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선저의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흐름이 좋아진다라면 좋을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고요. 안 좋아지면 그 밑에서 이제 좀 더 싼 값에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라고 해야 할까? 그 손실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손실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2008년도까지 같은 사태는 되진 않겠지만은 2008년도 때 주식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시점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위기가 굉장히 조금 지금 심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큰 폭의 하락이 한 차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김주선 대리님,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들고 있으면 손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언뜻 또 약간 비슷한 의견이시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리하는 쪽 의견 같으신지요?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제가 전략을 세워서 네네.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저도 고민 되게 많이 됐거든요. 지금 어제 특히 급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급락은 당황스러워요. 예, 네. 저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뭐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냥 지수대로만 말씀드리면은 1,800대 정도 계산해 보면은 PER 8배니까 작년 한 8월 한창 패닉 밑에 있을 때 가격이
18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특히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지수만 단순히 숫자로 파악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2011년도가 2010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것들이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됐고 또 2012년도 어쨌든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했을 때 1800 정도면은 작년에 한창 패닉 셀링이 나왔던 그 한가운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PBR 1배를 하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 때 우리가 처음 밑에 갔을 때도 굉장히 패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그 정도 가격이 지금 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차트상으로 꺾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들고 있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보시면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는 반등이 크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수상으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하면은 뭐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저는 일단은 더 나올 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매도 물량이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소식도 뉴스 플로우도 여기서 뭐 더 심각하게 당분간 나올 건 없다. 다만 다음 달 17일 이전의 총선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 과정이 지금까지 어제의 그런 매물을 다시 상쇄시켜주는 희석화시키는 작업 그런 시간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1800선 정도까지는 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단기 매매도 한번 매수도 노려볼 만하고 1900선 근처까지는 한번 다시 오지 않을까 짧은 기간 내에 예, 현금화를 시키더라도 그때 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힘이 조금 더 있다 위쪽으로 보시는 게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또 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곧바로 시장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일금이나 역시 의견 보여주십시오. 출렁이는 증시 추가 하락 더 온다? 자, 시장 더 빠질 수 있다? 홍희진 팀장님, 시장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좀 전에도 급락은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홍희진 팀장님.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18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 그러니까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 PER, PBR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어저께 3% 급락을 했는데 0.2%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하락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겠죠. 하락장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그러니까 작년에 1800 아래 수준까지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이미 작년 그러니까 지금 1800 이하권으로 다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1800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아무래도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체는 주도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뭐 자동차, IT였던 그들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제가 보는 관점 어저께 뭐 삼성전자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도주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반등 탄력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는 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가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그때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려감은 아직까지 있고 전에 지금 뉴욕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윗꼬리가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매수가 강하기보다는 매도가 강한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서 현재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비차익 오늘 장중에 한 1,300억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왔지만 막판에 그걸 다 지금 쏟아내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십자형 패턴의 캔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현금화를 시키셔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추가 하락이 더 오지는 않을 것이다. 김주선 대리님. 그럼 지금 1800 한 4, 50선 정도가 바닥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1800도 얘기하셨잖아요. 1800선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좀 저만의 논리를 찾을 때 뭐 PBR이나 PER도 저는 참고를 좀 하기 때문에 1800선 초반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보고 있지만은 그 이상 하락할 때는
정말 뭐 긴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율 부분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부분을 감안하면 한 1,700대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올해 이번 주만 벌써 이번 달만 뭐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지금 매도가 이미 나온 상태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금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1%까지 보통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식 평가금이 떨어지면은 보통 1,900대에서는 그 국민연금이 또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800대 정도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이탈이 조금만 잦아든다면은 뭐 연기금이나 혹은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에서는 하락이 좀 진정되고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V자 반등은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V자 반등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작년에 한창 힘들었을 때 9월 달에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700대에서 왜 주식을 안 샀을까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사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학습 효과로. 그렇죠. 근데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그리스 사태가 지금 워낙 지금 다음 달 17일까지 오리무중이고, 또 2차 총선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800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1,900대에서는 일단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너무 글로벌 해외 이슈로 많은 부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만, 홍콩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주가가 많이 싸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거는 뭐 다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고 공포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800대 근처에서는 그 공포가 한가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지금 바닥 근처 와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빼줬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우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1,800대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뭐 짧게 손절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놓치거든요. 주식 시장 항상 움직이는 게 주식 아닙니까? 생물같이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다시 매크로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쯤에는 미국 QE3 3차 양적 완화 실행이 가능할까요? 자, 하반기 QE3 나올 수 있다, QE3 나올 수 있다 의견이 같으신데, 김주선 대리님. 일각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QE3 하고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로 어떻게 이렇게 좀 발을 좀 맞추고, 중국 쪽에서 먼저 해버렸어요. 미국은 아직 좀 묵묵부답이고. 일단 지준율 인하 50bp 정도 한 거는 이제 세 번째 했나요? 근데 사실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워낙 긴축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QE3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미 많이들 언급이 됐을 텐데, 3월에 비해서는 4월 쪽이 어쨌거나 부양기조 쪽으로 조금 더 또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말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 했던 하나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후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유럽이 또 이렇게 터져주면은 또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뉴스 플로우도 살펴보다 보니까 FOMC 회의를 기간을 늘린다 뭐 이런 뉴스도 봤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유럽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글로벌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을 등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새 축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도 지수가 유지가 됐던 건 미국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제조업 지표는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Q3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경기 부양 정책은 분명히 나올 시점이 이제 다가온다고 좀 보고, 아까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반기 때도 꾸준히 나오겠지만 좀 6월 전에는 그거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뭐 멘트들은 계속 나와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홍희진 팀장님도 일단은 좋게 보셨는데, 역시 딱
꼬집어 Q3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미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쓸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표는 예. 자꾸 안 좋아지죠. 유럽이라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유럽 쪽도 수출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 고용 쪽에서 지금 지난달께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건 사실이고, 근데 뭐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산업 생산, 지금 간밤에 발표된 부분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한테는 지금 원유의 급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 부양책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지금 굉장히 좀 싸지는 흐름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유의 급락을 좀 반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지금 유로존 쪽,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Q3를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풀는 거 말고는 이제부터 할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뭐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핫한 이슈가 된 IT 종목에 대한 뷰인데요. IT 파는 외국인 따라 해야 하나? 자, 그렇지 않다. 여기서도 의견이 같으신데, 홍희진 팀장님. 네. 어제 오늘 외국인이 정말 대놓고 삼성전자를 굉장히 엄청 많이 팔았죠. 팔았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공매도도 많이 걸어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 1위가 지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한 3,300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월 달만 그 정도 좀 물량이 지금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공매도라는 것은 뭐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좀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지금 공매도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상당히 나중에 그만큼 쇼커버링 물량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부분에서 공매도가 지금 많아진 상태가 아니라 이미 하락이 상당히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뭐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파니까 지수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기타 뭐 IT 주식에 대해서 지금 모멘텀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S3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900만 대 가량 엄청난 물량이 지금 돼 있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하락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잘 버티던 자동차와 IT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제 돌아선다면 추가적으로 꺾인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돌아서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게 실적 모멘텀이 강한 IT와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IT를 판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매도 하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매도에서 빠질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근데 이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뭐 삼성전자나 기타 뭐 자동차 업종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종목 수급 때문에 그렇지 펀더멘탈은 똑같다 하셨는데 사실 어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루머가 있었죠. 애플의 엘피다 주문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애플 관련 이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 삼성전자 목표가 200만 원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타격은 좀 없는지 어제 참 타이밍이 그랬어요. 지금 그 엘피다 이슈에 대해서 견해가 정말 반으로 갈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루머가 마치 사실인 양 굉장히 확대 재생산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딱 든 생각이 삼성전자 반도체랑 엘피다 반도체랑 왜 다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물론 같이 쓸 수는 있지만은 제품 자체가 다르고요. 지금 엘피다가 이미 삼성전자보다 쉽게 말해서 훨씬 딸리거든요, 스펙이.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요즘에 뭐 소송이나 혹은 애플한테 취하는 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예전에는 정말 큰 고객사였죠, 애플이. 하지만 지금은 경쟁사로서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900만 대, 1000만 대까지도 지금 다음 모델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공급하는데도 바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엘피다 이슈 때문에 저는 명목상으로는 떨어졌지만은 사실 한간에는 이제 외국계 특히 유럽, 영국계 자금 중에서 뭐
그 이제 차익 실현 명목으로 좀 이제 한국물 비중을 줄이면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미국의 그 페이스북 상장되는 거 관련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뭐 IT 펀드들이 뭐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바뀐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단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뭐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그냥 시장 그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수익 난 거를 차익 실현 해놓는 성향의 어떤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 LP다 거는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삼성전자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호재로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은 뭐 일각의 반도체 그 삼성전자 쪽을 좀 옹호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IT 종목은 역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쪽으로. 예,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매물 소화되는 거 봤을 때도, 아침에 비해서 올라오는 거 봤을 때도 120만 원 선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많이들 무서워서 못 사시다가 이틀 떨어졌더니 또 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질 때는 못 사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는 오를 때는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꾸로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장기 관점에서 보면 조금씩 쌀 때 모아가는 IT주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해결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 반등을 했지만 소폭 반등 정도에 그쳤거든요. 저가 매수가 약간만 붙었는데 외국인이 결정적으로 안 샀단 말이에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는 내일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좀 저가 매수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풋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물 쪽에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제 그 장 막판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2,000계약 매도 나오는 것이 막판에 다 줄어들면서 미결제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하방 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 막판에 보니까 900계약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이나 뭐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관의 매수가 얼마만큼 내일 좀 나와주는가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반등폭이 내일 좀 커진다. 그러니까 반등폭이 좀 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포트는 항상 3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선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1,800까지 빠지더라도 일단 위쪽으로 1,900 정도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인데 때문에 쥐고 있자 홀딩 얘기하셨잖아요.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처럼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은 저는 다시 주도주 중심으로 복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순환매가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또 그동안 잘 갔던 IT차가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돌겠지만은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또 뻗어나가는 주식은 뭐 여전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섹터에서 좀 뻗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오늘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끝났는데요. 지금 이게 과연 내일도 이어질 것인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1800선, 이제 어제 5천억 같은 경우가 거의 제가 외국인이 하루에 5천억 정도 파는 게 작년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그 정도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미 5월달 들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했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 외국인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조금 진정된다 싶으면은 뭐 한 1900선 근처까지도 한번 단기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미 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일단 그 코스피 상으로는 그 정도 전략에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뭐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또 종목 얘기하시면서 전략도 함께 언급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여의도 쪽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7일 만에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반등 폭도 그렇고 여전히 파는 외국인도 그렇고 좀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일의 급락세를 비롯해서 거래일수 7일 만에 판등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동안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증시가 좀 더 패닉 상태는 좀 일정 부분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리스 관련 악재와 관련돼서 간밤 유럽 증시가 급락세를 멈추고 혼조세를 나타난 점이나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악재의 진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일 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추이에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일부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과 더불어서 오늘 밤 발표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니 그 경기 선행지수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4월 둔화된 지표 이후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 선행지수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서 그 둔화 추이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는 좀 더 혼조된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단기적으로 그리스 악재 등과 관련해서 일부 리스크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6월 중순까지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증시의 추가 반등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를 금일을 비롯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국면에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현재의 추세는 일단은 그 V자 반등과 같은 그 급격한 반등을 좀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에 따라서 일단은 좀 더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의 그 증시를 좀 접근한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심하고 뭔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수급인가요? 아니면 환율 쪽인가요?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있어서는 그 유럽 쪽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 유로 환율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네. 유로 환율과 관련돼서는 좀 그 약세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로의 약세가 좀 더 멈추고 바닥권을 좀 더 다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환율이 얼마까지 더 추락을 하는지, 바닥을 잡는지 이것부터 체크가 필요하겠다. 아직은 조금 반등 심하다 이익 실현 쪽의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오늘 최근 반등했었던 종목이나 업종군들을 보면은 그동안 낙폭 과대 업종이 보였었던 업종들이 일단 빠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마다 일정 부분은 좀 더 이 실현 측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 펀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언급했었던 지난주 수익률 대결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홍혜진 팀장님은 일진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은 코라우 홀딩스를 언급했었는데요. 시장이 참 힘들었던 한 주였었죠. 대결 결과는요. 예, 역시 시장에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정말 적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AS 먼저 김주선 대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누가 덜 마이너스 나느냐 뭐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네. 지금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시장이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 유지가 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원래 거래량이 많은 종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투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도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낙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 일단은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종목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드릴 게 별로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지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모든 종목이 같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2,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굳이 손해보고 팔려고 할 생각은 저는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12,100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딱 종가가 손절 가격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조금 더 기다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크게 흐트러졌다고 아직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코라홀딩스 내부적으로 제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혼자 떨어졌거나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신이 산 주식이 본전이 안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역시 좀 살펴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교훈을 지금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추격 매수하면 이렇게 손실폭이 좀 커진다라면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뭐 많이 올라갔고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7% 급등을 예, 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점에 샀으니까 손실폭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이제 회귀가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위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고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감은 안 갔지만은 시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겠죠. 코스닥 시장이 꺾이지 않기만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신다면은 14,000원, 그러니까 지금 3월달 고점까지의 반등은 언제라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갖고 온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보죠. 네, 김지선 대리님은 코스맥스라는 경기 방어주 화장품 관련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홍희진 팀장님은 LG 상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 12% 급등을 한 상황에서 김지선 대리님이 들고 오셨는데요. 예. 사실 이게 준비를 해놓고 오전까지 이제 대본을 드릴 때만 해도 한 2만 원 밑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급등을 해서 아쉽긴 한데 일단 그래도 추천을 여전히 드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은 뭐 화장품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OEM 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해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유명한 더 페이스샵이나 뭐 아모레 퍼시픽 쪽이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LG 생활건강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만 사실 국한된 건 아니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하이에서 공장 증축을 했고 9월 달에도 광저우 쪽 공장 신설하고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물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외형 성장은 계속 크게 지속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그게 이미 사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제가 화장품 관련된 혹은 음식료 이런 쪽을 찾다가 좀 발굴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한데 혼자 지금 최근 거의 신고가 뭐 이렇게 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놀랍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근데 매수가를 좀 무리해서 이렇게 높이고 싶지는 않은 게 장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좋은 환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높지만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로 그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래 위로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네, 그러니까 매수가 한 오늘 시가 정도 부근에 오지 않으면 안 잡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특히 종가가 거의 최고가거든요. 오늘 장중 최고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 종가는 높게 되겠지만은 좀 아래 위로 좀 흔들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아까 큰 그림 자체가 저는 좀 일단 바닥을 잘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리는 한 번 더 흔들 때 잡아보는 걸로 이만대 하시면은 크게 손해 나거나 하실 일은 없으시고 한 10% 가까이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또 장에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를 이번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은 LG 상사 준비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제 김수선 대리님 그 종목 보니까 이제 불황에는 립스틱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좀 생각이 났는데. LG 상사는? LG 상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LG 상사 고점이 3월달, 2월달에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시장은 4월 달에 고점이 찍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상품 관련주는 지금 지수보다 좀 먼저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상사가 아무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줄이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반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미리 좀 바닥을 찍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4월 달이 이제 고점을 찍힌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나서 3월 달에 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상품주의 반등도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한 800억 정도 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에 하락의 원인이 기관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관의 매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줄어드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3%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별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38,000원 잡고 가신다면은 앞으로 여기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가 지금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품주, 그러니까 자원개발주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뭐 LG상사 같은 뭐 유전이나 석탄 광고에 대한 지분이 좋은 기업들을 좀 관심 가져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의 수익률 펀치 종목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LG상사 그리고 김지선 대리의 코스맥스가 일주일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먼저 홍의진 팀장의 LG상사부터 보시면요. 자, 실적 대비 낙폭이 과대한 종목 미리 빠졌다라고 하셨고 이제 계속 팔던 기관도 슬슬 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시초가, 목표가는 전고점, 손절가는 38,000원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김주선 대리는요. 아까 코스맥스 얘기했죠. 화장품 OEM 업체인데 시장 조정 국면 경기 방어주를 골라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12% 급등했는데 오늘 시초가 정도로 반드시 눌림목 매수를 얘기하셨고요. 오늘 종가 부분을 다시 한번 타진하는 목표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9,000원이 깨지면 리스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현대TV 센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데요. 상위 1% 투자자라면 어떤 식으로 포트를 관리하는지 그 비법이 공개되니까 특별히 참가비는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